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경계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덕분에 시총이 다시 2조 달러를 회복하는 등 여전히 AI 관련해서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AI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 어제 국내장에서도 느꼈어요. 다만 어제 국내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이 있었고 장 후반에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CPI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영향을 줬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AI 챗봇 관련한 뉴스까지 담아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다시 챗봇과 로봇 이슈가 부각이 됐던 어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재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조선과 건설기계, 피팅 그리고 LNG 쪽에서도 어제 강세 움직임이 나왔죠. 경기 민감주 쪽의 베팅이 조금 늘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들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코스피의 이 탄력이 좀 더 떨어졌고요. 미국 이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반도체 쪽을 잡고 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률은 유지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부담이었는데요. 연간 누적 무역 적자가 지금 새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총 무역 적자의 37%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환율을 큰 변동을 야기했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원 뛰었고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정유주도 강했는데요. WTI가 지난주에 8.6% 올라선 영향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WTI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CPI와 미중 갈등 단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보죠. 작년 9월경부터 계속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의 시나리오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하모닉 드라이브즈라고 일본의 로봇 업체입니다. 이쪽의 주가가 살아나고 있고 이쪽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산업 자동화 로봇 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 로봇 업체들의 공격적인 전망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서 연결된 산업 자동화 설비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조립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보다는 자동화가 계속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또 로봇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였고요. 일본 업체들을 필두로 해서 미국 업체들까지 올해는 조금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열풍이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어제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로봇 육성 특명을 내렸다. 혹은 AI 로봇, 그러니까 무인화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기사로 시장에는 큰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으로 한번 건너가 보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월가 무착륙 시나리오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없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지자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밤사이에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발언을
접했는데요. 물가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제한적인 금리에 도달하면 그걸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토닥토닥해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경고양 고양과 인플레 완화로 인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쪽을 한 번 더 강조해 줬습니다. 경기가 탄탄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경기가 괜찮네라는 인식이 있다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대응을 연준이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을 살짝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경기가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과 인플레가 조금 정점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혼재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단 올라섰습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제는 또 인플레 우려감, 미중 갈등 우려감에 혼조를 나타내더니 오늘장에서는 뉴욕 여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인플레 완화될 거다. CPI 정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뒤바뀌며 올라갔고요. 유럽 경제 낙관론이 등장했죠. EU 집행위에서 유럽 경제가 탄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달러 약세 결국 빅테크 중심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게 해줬죠. 거기다가 일본에서 YCC 폐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다 보니까 결국 그 또한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블링컨과 왕이의 주 후반 회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미중 갈등도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전망들이 뒤바뀌다 보니까 왠지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승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뉴욕장의 흐름이었고요. 에너지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상승이었습니다. 비추기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쪽의 하락, 에너지 쪽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확인이 됐고요. 빅테크 종목들의 강세에 도드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앞서 수정잉크 오프닝에서 얘기해줬다시피 3% 이상 챗 GPT 관련한 영향이고요. 메타도 대규모 감원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또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니콜라는 차량의 수소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3% 올라가기도 했고요. 엔비디아의 강세도 조금 도드라졌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바로 챗봇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국내에서도 챗봇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돌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작은 아이디어를 잡아봤습니다. 자, 챗 GPT에게 너는 어떻게 운영되니? 라고 물어보면요.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성능 좋은 GPU와 TPU로 구성된 고성능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결국 GPU와 TPU라는 것인데요. 이 챗봇이 AI 챗봇이 발달할수록 GPU가 부족해질 수 있다.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밤사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GPU 쇼티지는 고성능 D램 쇼티지로 연결되게 될 텐데요. 결국 GPU는 D램에 저장된 명령을 갖고 와서 연산을 합니다. GPU와 D램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겨우 1000분의 1초 정도라고 하네요. 엄청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와 고성능 D램은 같이 챗봇과 맞물려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고성능 D램 중에 하나가 바로 HBM입니다. 또 어려운 거 하나 등장했어요. HBM, 고대역 메모리,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게 생산 공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했어요. D램 대비 3배 정도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 AI 열풍이 불면서 이것이 결국 GPU와 함께 AI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HBM 반도체, 고성능 D램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기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 3세대 모델이 만나서 AI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성장할수록 이 HBM과 GPU의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다수 나와 있는 GPU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수혜주로 거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바로 이 HBM에 대한 관심도를 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 탄탄대로 성장을 해준다면 지금 꺼져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올릴 만한 요소가 되겠죠. 관련주로 한미반도체 적어놨는데 HBM 쪽에서 한미반도체도 상당한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 37% 정도 올랐고요.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함정남 차장님이 정말 올해 내내 한미반도체를 외쳤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우주항공 이슈가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도 계속 우주항공청부터 해서 스타링크 서비스, 원웨 서비스, 그리고 해외에서도 스타쉽 이슈 저희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죠. 일본까지도요. 여기저기서 뭘 쏴서 우주항공의 저궤도 위성 등을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매일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자주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모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반도체 쪽 이슈가 많죠. 앞서 HBM, 엔비디아 이런 GPU와 고성능 D램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오늘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논의되고 그리고 법안 의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에 또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1위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주로는 트레이딩 관점 대응입니다. 이들 종목은 체크하시고요. 폐배터리 얘기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뉴스가 쏟아질 때쯤 관심을 두고 있다가 시세가 날 때 빠른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시간외에서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등의 종목이 강세였는데요. 위믹스 원화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분이시라면 체크할 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정 앵커 브리핑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 조선주 브리핑 해주시고 조선주가 너무 좋아서 저희 뿌듯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가나 안 가나 통해서 잠시 후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셨지만 AI 관련주들이 조정 끝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증시 주도주 역할을 잘 했던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챗봇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러했던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 재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별로 선별적인 이제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까지 모두 다 힘을 받는 어제 하루였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에서 23%대 급등이 나왔고요. 셀버스 AI나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AI주에게 힘을 실어줬던 건 또 이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에 챗 GPT를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문의 사장이 이번에 갤럭시 S23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챗 GPT 기술을 모바일 장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 신기술을 개발을 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IT 선도 기업과 협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세계 각국에 여러 AI R&D 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AI 열풍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기업들을 보면요. 바이두가 자체 AI 챗봇인 어니봇을 출시를 했고 알리바바도 지금 비슷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 총 9개 기업들이 챗봇
챗봇, 챗 GPT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챗 GPT는 1969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던 그러한 사건과도 견줄만 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의 전문가들도 여럿 입을 모아서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판 챗 GPT도 대거 등장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진 하이텍 루이션 같은 종목은 올해 들어서만 205%나 올랐고요. 한왕 테크놀로지도 클라우드워크 테크놀로지도 모두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스쳤다 하면 모두 다 급등이 나왔던 만큼 조금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디클린트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챗 GPT와 관련한 상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장중에 10% 넘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관련주들은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만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도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하게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알리바바 측에서도 텐센트 측에서도 관련해서 챗 GPT를 다운받을 수 없게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AI 챗봇주 정말 과열주의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관련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빅베어 AI 홀딩스가 올해 들어서만 거의 700% 가까운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지금 배런스의 자료를 본다면 버즈피드도 145%, 사운드하운드 AI도 126% 등등의 이렇게 관련주들이 모두 다 놀라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단기 과열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가파른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소형주 투자보다는 이미 이 거대 AI 생태계에 많이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빅테크주를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나 AI 챗봇 시장이 커질수록 이 기업들에게 수혜가 점쳐진다라는 부분에서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앞서 민영 앵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미 AI 관련해서 칩 시장을 선점한 상황입니다. 한 헤지펀드사의 대표는 향후에는 AI의 75%가 엔비디아 쪽에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도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올해 말에는 자체적으로 AI 도구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역시나 4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죠.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요. 역시 어제장에서 간밤에 시총 2조 달러를 회복한 만큼 최근에도 1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어도비나 IBM 같은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월가에서는 추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가량 아직까지는 이 하락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I 관련주 전략을 세우고 나서 이제 가나 안 가나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주, 조선기자재 브리핑을 하면서 참 아쉬웠는데 어제 한 번 더 브리핑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원유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간밤에도 유가는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주나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리고 그동안 민영 앵커가 여러 차례 다뤄졌던 피팅주까지 모두 다 환하게 웃는 어제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제장에서도 5% 추가 강세를 이어갔고요. 특히 HSD 엔진이 어제 9%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지 백고동 소리가 이어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주까지 해서 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기 관점의 이 주목도를 높였던 어제인데 사실 수정 앵커나 저나 지속적인 브리핑을 했던 건 조금 장기 관점의 대응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어제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이 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중국의 건설 기계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1월 30일 방송이었는데요. 중국의 SS증권에서 건설 기계 업종 펀더멘털이 바닥이다. 중국의 연휴 이후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인데 공격적인 부양책들이 나온다면 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기도 하죠. 전 세계가 지금 땅을 파고 있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출현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 법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재건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과 이런 내용들이 맞물린다면 건설 기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일까요?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꽤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페노션과 같은 종목으로도 건설 기계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수 소비적 측면에서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6.5%나 공격적인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내놨죠. 이 말대로라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올해 계속해서 가져봐야 될 겁니다. 작년에는 5%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3%대 목표 성장을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배로 뛰게 된다라는 거죠. 1월 위안화 신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신규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고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의 중장기 대출 증가율을 보면 가계는 떨어지는데 가계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아직은 소극적인데 기업들의 대출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 중심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부양해서 부동산 경기 등을 밀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땅 파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1월 중국의 신규 착공 프로젝트 투자 규모를 보면요. 1월 달 전년 동기 대비 93%나 급증을 했습니다. 연초에 조금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중국의 프로젝트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중국 경제에 대한 베팅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중국 본토장에서 산업재들이 간만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계나 건설 장비 이런 쪽에서 아웃퍼폼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굴삭기 업체 중에 하나죠. 삼일중공업이 어제 9%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이라면 우리도 또 중국향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튀르키예 이 지원과 관련해서도 건설 장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등의 종목들 올랐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진성 TEC가 실적을 내놨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대창당조도 4% 정도 상승했어요. 대창당조를 좀 살펴보니까요. 고객사들이 다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캐터필러, 고마스, 코벨코, 히타치건기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대건설기계 등의 대표 종목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기계 섹터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진만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CPI 앞두고 경계감에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루 만에 인플레 완화 기대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지표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기회에 걸면 기회, 지수가 오르면은 또 오르는 대로 지표를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사실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인데 일단은 CPI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계절적인 요인들도 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지표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들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 이번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간 많이 꺾였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꺾일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대한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둔화가 되는 게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연준이 목표라는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해서 미리 힌트를 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나와 있는데 굳이 약속 가지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부분들은 정말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혹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한 5% 이내의 종목들은 오늘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수익을 실현하지 않아서 내일 혹여나 나오는 하락에 추가적으로 또 손해를 보시는 그런 이제 매매 방법보다는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관련주 혹은 여러 가지 섹터는 아직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전에 하락장과 이제 조정장을 구분하는 거는 테마가 이제 조정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형성이 된다. 어제도 AI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걸 봤었을 때 시장은 여전히 테마성 이슈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략 5% 수익률 안쪽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를 해보시라.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I 보고 다시 결정을 하자라는 전략이고요. 조금은 뭐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고 가자라는 의견으로 살피겠습니다. 발렌타인 제가 까먹어서 초콜릿 준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강조드렸습니다. 네, 어떻게든 제가 공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I 얘기요. 이거 뭐예요? AI가 진짜 잘 가네요. 저는 뭐 조정 나오면 이런 거 한 번쯤 사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좀 치고 나간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관련된 이슈로 이제 올랐고요. 이제 오늘도 많죠. 오늘도 이제 미국장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등 AI 관련돼서 이제 하는 이제 기업들과 메타처럼 항상 뒤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게 방송 중에 AI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선뜻 이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 방송을 나가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물리실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눈 뜨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심적으로는 사고 싶은데 매번 이제 이전에 당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는 못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물리신 분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굉장히 좋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파생이 되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 이전에 코인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핫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GPU죠. 그래픽 카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해서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군 자체에 순풍이 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시장으로 이제 돌리게 될 경우에 반도체 관련된 오늘 이야기도 이제 아까 다뤄주셨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 혹은 이제 보릿고개에 이제 누가 이제 쌀가마니 하나 갖다 주는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적절한 가능하니까. 비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배고플 때 가장 이제 주는 이제 밥 한 숟갈이 계속 맛있는 것처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다만 지금 오르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셀바스 AI요. 데이터 센터까지 쫙 퍼져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뜻 들어가기 힘든 이제 그런 종목들은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이 이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 내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순환매가 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들어가 보자. 그때는 아마 또 다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의 하락이 조금 이어진다면 그 시점을 노려서 사볼 만한 종목 조만간 타이밍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사이클은 이걸로 인해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칩스폿 관련 이슈도 체크하시고요. 자, 건설기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뉴스는 꽤 괜찮은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연 흐름이 그렇게 재미없어요. 실적 발표 나고 뚜렷한 실적주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굴삭기 쪽, 굴삭기로 대변되는 이 건설기계 쪽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토목 쪽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부동산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이제 조금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관련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먹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호실적 주로 평가받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건설 기계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서 그리 많이 빠지지 않고 반등을 계속하는 것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주가들이 형성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도 글로벌 이슈도 뭐 인프라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막 분출을 하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꽤나 무거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플러스적인 요인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고용률도 이제 적정 수준에, 그 다음에 물가 지수도 많이 빠지면서 유럽 지수들이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당연히 관련된 건설 기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북미나 유럽항인 두산 바펫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뒤이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겠지만 그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일단 CPI 이후의 흐름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CPI 이후에 이들 관점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주신 거 한 번 더 떠올리셔서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은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집만 스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바이든. 그로 인한 수혜주를 고민해 보자라는. 요즘 바이든 대통령 신토부리를 계속 하잖아요. 네. 미국 거 써라, 미국 거 써라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좀 급락을 맞기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저희 수혜 쪽으로 봤을 땐 아이디어 뭘로 봐야 돼요? 일단 미국 쪽에 법인이 있고 미국 내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사실 IRA 법안과 사실 이어지는데, 이게 사실 왜 대형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소형 이제 원자재까지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주와 피해주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 이런 바이 아메리칸에서 재선을 위한 이제 코멘트죠. 사실 최근에 중국 풍선 관련된 이슈, 사실 이런 부분들 이제 자국 쪽 보호주의적으로 좀 이제 눈을 돌리는 것 같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사실 수출이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 사실 좋지 않은 그쵸. 만한 이제 기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일단 있다. 일단 수혜주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관심만 가져보시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종목들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철강, 전선 이런 세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인프라 아까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다 이제 인프라든 결국에는 돌아 다 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과 LX 일렉트릭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한전선은 이전에 미국 쪽에 강한 이제 미국 쪽 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들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꽤나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로 한번 이제 대변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 플라스틱이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분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틸이 이틀간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관세, 그다음에 이제 자국 보호주의, 철강 이제 관련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테마성 이슈로 많이 올랐던 게 슈스틸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이제 세아 제강과 세아 제강 지주 요 정도로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일단 철강 쪽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인 요소들을 보시려면은 슈스틸을,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세아 제강 지주, 그다음에 제가 제강과 세제강 지주 두 종목까지 코멘트를 드리면서 사실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그 안에 수혜주를 찾기에는 적격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틈새 수혜가 되겠네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카 속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군들 살펴주셨습니다. 자, ASR 종목들 살짝만 보죠. 수익률. 일단 1월 6일에 말씀 주셨던 제테마가 눈에 띄네요. 이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슈 속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45% 수익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 대주전자재료도 좋은 흐름 내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코멘트 주실 거 있을까요? 제테마 한번 코멘트 드릴게요. 이제 메디톡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 그때 한번 보톡스 관련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제테마만 올랐습니다. 사실 메디톡스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균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사실 반사수의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테마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 어느 정도 다들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살짝 코멘트 해주세요. 가나 안 가나. 네. 이제 얼마 전에 저희랑 하셨었고, 네.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에 한 2주 사이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여전히 기자재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완성 이제 좀 선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보다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기자재 관련주 이제 그때도 HSD 엔진 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덜하다. 즉 이제 리스크 쪽에서 꽤나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선주보다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피팅 3사 꽤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좀 또 은근히 또 유가도 그렇고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까지 시간 정말 알차게 써서 전략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셨네요. 진말씀 고맙습니다.